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년 들어 처음으로 그리고 공식 경기로는 85일여 만에 손흥민 선수의 찰칵 세레모니를 볼 수 있었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토트넘 허스퍼의 크리스탈 팰리스와 원정 경기 4대0 대승, 그 마침표를 손흥민 선수가 찍었는데요. 사실 이날 경기 누가 봐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는 해리 케인이었는데 영국 현지 중계방송 스카이 스포츠조차도 분석 후토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시작했고, 또 손흥민 선수의 마무리골에 대한 이야기로 분석의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잉글랜드 대표 수비수인 마크 게히와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확보했고, 여기서 시도한 왼발 슈팅이 또 굴절되면서 골문 구석으로 향했는데, 현지 중계 도중에도 흥민손 백인 비즈니스라고 외쳤어요. 손흥민 선수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 다시 업무를 재개했다, 돌아왔다, 이런 의미죠. 그 외침에 이어서 또 후토크를 진행했던 진행자도 흥민손 is back in business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골과 함께 대승을 거둔 토트넘이 다시금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 복귀했다. 사실 여전히 경쟁은 살아있지만 만약 이번 경기를 이기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기를 덜 치르고도 승점 차에서 앞서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뒤엎고 4위를 탈환하는 상황이 어려웠을 텐데, 이 경기를 이겼고 또 크게 이겼기 때문에 경쟁이 좀 살아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큰 토트넘의 승리였는데, 승리하는 결과 자체도 중요했지만 4대0으로 무려 크게 이겼다는 것,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는 것, 토트넘이 갖고 있는 강점이 모조리 나온 경기였다는 점에서 대단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경기 기록을 보면서 진행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전체 슈팅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더 많았지만 19개였지만 유효 슈팅이나 기대 득점 기록을 보자면 기회의 퀄리티는 토트넘이 더 좋았다. 실제로 이제 유효 슈팅은 토트넘이 6개였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4개였으니까 토트넘이 골대 안으로 더 많은 슈팅을 보냈는데,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것이 후반전의 강점이에요. 토트넘이 이 6개의 유효 슈팅 중에 5개를 후반전에 기록했다. 즉 전반보다 후반에 더 강한 토트넘의 흐름이 이어졌던 것도 이번 경기인데, 하나 크게 다른 것은 실점 없이 먼저 실점하지 않고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기대 득점값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0.78골이니 토트넘이 실점할 만한 위기를 크게 내주지 않은 경기였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나란히 득점을 했던 경기라는 점, 케인이 2골을 넣고 맷 도어티와 손흥민이 득점을 했는데, 손흥민과 케인이 함께 대단한 오후를 보냈다고 얘기하면서 경기 후 수훈 선수 인터뷰, 맨 오브 더 매치가 공식적으로도 또 방송사 선정으로도 해리 케인이었지만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거든요. 사실 스카이 스포츠의 메인 뉴스를 차지한 것도 케인의 멀티골보다는 손흥민 선수의 골이었어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었던 손흥민 선수의 굉장히 길게 이어졌던 무득점에 대해서 현지에서도 많은 분석과 이야기거리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 한 골이 앞으로 차이를 만들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 소감이라든지 이나 경기에 대한 인터뷰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감음 털어내고 부담 털어내고 이제 발동이 걸리겠느냐, 그런 얘기를 직접 본인에게 물어본 건데, 손흥민 선수도 그러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늘 컨시스턴시, 꾸준하게 날카로운 샤프니스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필요하고,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 중 하나가 직접 득점을 하는 것이다. 과거에 반 니스텔로이도 그렇고 세계적인 공격수들이 골은 케첩과 같다, 한참 안 나오다가 툭툭 치다가 팍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반기에 많은 골을 넣지 못했지만 이제 골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도 골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들이 있는 것인데, 손흥민 선수도 그런 점에서 이번 경기 내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이 경기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앞으로도 또 많은 골을 넣을 수 있길 바란다고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본인의 임무 중에 하나가 골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개인 기록 욕심이 아니라 팀을 돕지 못한다는 부분 때문에 골을 넣지 못해서 미안했었는데 이제 마음을 좀 덜어낸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손흥민 선수기도 한데요. 이날 케인 선수도 2골을 넣고 엘링 홀란드 선수가 크게 앞서가고 있긴 해도 또 만만치 않은 득점왕 경쟁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케인 선수가 이날 먼저 2골을 넣은 이후에는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 좀 도와주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실제로 최종적으로는 게히를 막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했다는 이유로 케인 선수의 어시스트가 이제 공식적으로 무효가 되긴 했는데, 어쨌거나 케인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좀 훈훈하게 흐뭇하게 지켜보는 모습을 통해서 손케듀오의 케미 여전히 굉장히 좋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스카이 스포츠 방송의 후토크 분석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토트넘의 득점 상황 및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는 토트넘에서 뛰기도 했었고 또 리버풀에서 활동했던 잉글랜드 대표 미드필드 출신인 제이미 레드넵, 그리고 리버풀의 레전드인 그레엄 수네스가 이제 패널로서 분석을 했는데, 일단 제이미 레드넵은 이번에도 토트넘이 후반전에 굉장히 잘했다, 후반전 정말 좋았고 날카로웠고 특히 케인이 대단했다, 올라운드 플레이를 했는데 연결하고 마무리하고 터치하고 거의 모든 걸 다 했다, 마스터 클래스를 보여줬다고 하면서 특히나 두 번째 골의 마무리 상황은 케인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뭐 케인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던 후토크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이 선제골 중요했던 후반 3분의 득점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도 만만치 않은 기여를 했다는 것들을 좀 짚어드리고자 해요. 이 장면에서는 우선 펠리스 선수가 헤더로 길게 공을 처리한 것을 호이비에르가 헤더로 또 응수하면서 따냈거든요. 그 가운데 힐 선수가 전방에서 열심히 압박하고 움직이고 그런 부분들이 펠리스 수비에 영향을 미쳤는데 호이비에르가 이 따낸 헤더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받았습니다. 케인 선수와 호이비에르 사이 공간 2선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았을 때 수비들에게 둘러싸였는데 압박을 당하기 직전에 빠른 타이밍에 힐 선수를 향해 패스를 연결해줬어요. 그리고 이 패스를 힐이 받아서 본인도 압박을 당했을 때 두 명을 벗겨내고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페리시치를 보고 그쪽으로 패스를 내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페리시치의 크로스 패스가 해리 케인 선수의 헤더 슈팅으로 연결되면서 선제골이 나온 것인데 페리시치의 크로스에 이은 케인의 골 이렇게만 기억이 되면 사실은 페리시치가 올 시즌에 엄청난 크로스 머신으로 크로스만 올리다 보니까 토트넘의 경기가 좀 단조로워지고 손흥민 선수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페리시치의 크로스 능력 자체는 좋거든요. 이런 장면들은 페리시치의 장점이 드러나는 것인데 지금은 힐과 손흥민까지 각기 다른 위치에서 연계를 하면서 이런 장면이 나오니까 이렇게 페리시치를 쓰면은 하나의 조각으로서 하나의 패턴으로서 좋다. 그레엄 스네스도 페리시치의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다. 페리시치는 케인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고 또 케인도 골키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움직여서 헤더를 했다. 영리한 크로스였고 영리한 마무리였다고 하면서 토트넘 공격수들의 퀄리티와 개인적인 능력과 이런 판단 능력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했는데요. 일단 페리시치의 크로스 퀄리티와 케인의 시야 그리고 판단 능력을 보자면 앞으로도 많은 골을 합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현재까지도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앨런 시어러만큼의 득점을 충분히 케인이 앞으로 할 수 있고 또 페리시치가 곁에 있다면 페리시치가 함께라면 또 많은 헤더골을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후반 8분 케인 선수의 두 번째 골 장면 같은 경우에는 수비 지역에서 길게 공을 뽑아준 이후에 이제 흐른 공에서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 흐른 공을 힐 선수가 케인에게 연결할 때 케인 선수가 두 센터백 사이 공간을 절묘하게 빠져 들어가면서 공을 받았다. 두 명의 수비수 사이로 빼준 힐의 패스도 좋았지만 케인의 위치 선정과 판단 능력도 좋았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반대편 중앙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침투해 있는 거였어요. 손흥민 선수가 페리시치와 함께 왼쪽에 치중해서 경기를 할 때는 아예 사이드라인으로 벌려 움직이거나 박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힐 선수가 오른쪽에서 벌려서 플레이를 하면서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투톱에 가깝게 가운데로 오게 되고 그러면서 케인이 앞으로 갔다가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플레이 속에서 또 나란히 전방으로 올라가기도 하니까 상대 수비가 두 명의 센터백을 두다 보니 더블 마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결국에는 한쪽에 빈틈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순간의 찰나를 만들었던 케인의 침투, 손흥민 선수의 바깥쪽의 움직임이었다. 물론 여기서 케인 선수가 공을 받고 구석으로 때려넣은 슈팅 자체가 클래스가 너무 대단했죠. 그레엄 스네스는 이 슈팅 자체가 월드 클래스이고 이런 마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세계적으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스네스는 이런 슈팅 능력, 결정 능력, 판단 능력, 패스 능력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잉글랜드가 보유한 진정한 월드 클래스 선수, 심지어 유일한 월드 클래스 선수는 케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케인 선수에 대해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어찌됐거나 그런 케인 선수의 움직임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가 중앙지향적으로 스트라이커에 가깝게 움직일 수 있었던 부분들과 이타적인 움직임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어티가 기록한 세 번째 골 같은 경우에도 손흥민 선수가 연관이 돼 있어요. 케인 선수가 이제 왼쪽 측면에서 공을 물고 들어가면서 두 명의 선수를 제끼고 들어가는 또 본인의 운반 능력 그리고 반대편 손흥민 선수 쪽을 찔러준 패스 능력 좋았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받았을 때 슈팅을 해서 마무리했다면 좋았겠지만 상대 수비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면서 이제 태클까지 시도해가지고 슈팅 타이밍을 놓쳤죠. 다만 제이미 레드냅은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다. 조금 더 터치를 잘해놓고 뭐 판단을 잘해서 본인이 해결할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공을 잘 지켜내고 또 패스를 시도한 것이 뒤로 빠지면서 도어티가 슈팅해서 골이 되긴 했어요. 이 장면에서 사실은 느린 화면으로 여러 차례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공을 이어받은 이후 수비 사이로 침투하는 케인 선수를 보고 수비 가랑이 사이를 노린 패스를 했는데 그게 뒤로 튕겨나와서 흐르면서 도어티에게 운 좋게 갔고 또 그게 득점이 됐다. 좀 행운이 따른 골이었다라고 분석이 되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이 장면도 분명히 손흥민 선수가 기여를 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중앙지향적으로 또 페리시치와 함께 왼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방면에서 움직이면서 생긴 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손케 힐 트리오가 페리시치와 함께 뛸 때는 분명히 시너지가 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그레엄 스네스는 이런 토트넘의 후반전에 나온 득점들을 보면 토트넘이 후반에 완전히 다른 팀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세 번의 터치로 골을 만드는 이런 장면들, 신속한 공격, 효과적인 공격들을 얘기했는데 이 과정에는 다만 공격에서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빠르게 공을 패스하고 더 공격적으로 전방 압박을 하는 능동적인 축구가 이끌어낸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뭐 감독이 주문한 것인지 일부러 후반전에만 이렇게 주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토트넘은 전반전과 후반전이 전혀 다른 팀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가 기록했던 후반 27분의 득점에 대해서는 수비 라인에서 길게 롱패스를 때려주고
케인이 헤더로 떨궈주고 그것을 이제 힐 선수가 다시 밀어주고 케인이 로빙 스루 패스를 손흥민 선수에게 넘겨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진행자가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의 득점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게 돼요. 세 번째 골을 도어티가 결국에 넣긴 했지만 그 장면에 대해서 레드냅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더 잘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면에서는 아마 조금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마쳤다. 이게 손흥민 선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토트넘에는 중요한 일이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레드냅이 이 골의 의미가 단순히 네 번째 추가골 넣은 것의 의미가 아니다. 앞으로의 토트넘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골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골은 손흥민 선수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시즌 골든부트를 수상한 선수이고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골에 의존을 했던 팀이죠. 하지만 올 시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골은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리그 4호 골에 불과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더 많은 골을 넣을 필요가 있는 선수인데 이 골이 손흥민 선수를 깨우는 효과를 줬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큰 경기들이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아스널,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빅게임들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런 큰 중요한 경기, 골을 넣고 해결해야 되는 경기를 앞두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부담을 털어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다. 만약 이 경기에 골을 넣지 못했다면 아스널전, 맨시티전도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이러면 흔들리는 모습들이 이어진다면 토트넘이 결과를 내기 어려웠을 텐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 부담을 털어낸 게 이 시점이라는 점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것이 바로 파울, 손흥민 선수가 공격차 파울을 한 게 아니냐는 건데요. 로빙 패스가 왔을 때 손흥민 선수와 게이 선수가 경합을 했잖아요. 이때 손흥민 선수가 팔꿈치를 써서 게이를 민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 골이 터졌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들이 이제 심판을 바라보면서 조금 항의성의 좀 제스처를 취했어요. 뭐 아주 길게 이어졌던 것은 아닌데 프리미어리그의 평소 몸싸움에 대한 판정 경향을 보자면 뭐 사실 이런 부분이 크게 논란이 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일단은 팔로 미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헤더 경합 상황, 정상적인 경합 상황에서 누구도 머리에 건드리지 못했고 공이 빠졌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공이 이제 손흥민 선수의 슈팅에 이어 게이를 맞고 굴절되면서 들어갔는데 수네스는 VAR이 있기 때문에 체크가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장면 같은 경우에 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수비수인 게이가 이런 몸싸움 과정을 더 강하게 버텨냈어야 되지 팔꿈치로 민다고 이렇게 밀쳐져 나가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 즉 이 장면은 정상적인 득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판정 문제 때문에 골이 취소됐다면 손흥민 선수가 똑같은 플레이를 하고도 다음 경기에 부담이 컸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 골이 인정됐고 또 손흥민 선수가 아스널과 빅매치를 앞두고 또 맨시티와의 경기를 앞두고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좀 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두 차례 빅매치에 앞서서 오는 1월 7일 토요일 저녁 9시 30분에 포츠머스와 FA컵 3라운드 경기가 먼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경기는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가동이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선발이든 교체든 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킬 같은 선수들 지금 막 살아나고 있는 젊은 선수들도 뛰겠지만 아스널과의 경기가 그래도 아직 10일 정도 뒤에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좀 한 수 아래의 팀을 상대로 또 골맛을 보면서 연속골을 터뜨리고 이 득점 흐름을 자신감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물론 몸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 팰리스와의 경기 득점을 기점으로 포츠머스와의 FA컵 경기라든지 아스널전, 맨시티전 같이 지난 시즌에도 골맛을 봤고 또 꾸준히 프리미어리그 활동을 하면서 득점포를 가동하고 팀에 좋은 성과를 안겼던 팀들을 상대로 또 골을 터뜨린다면 전반기에 있었던 그런 무득점의 상황들과 부진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완전히 좀 이제 일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침내 터진 손흥민 선수의 골 너무나 기쁘고 또 신나게 지켜봤는데요. 한준TV는 포츠머스와의 경기를 준비하는 토트넘의 상황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현재 소식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와 유럽 축구의 주요 소식들 계속해서 전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한준TV와 함께 축구의 모든 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